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오늘장 흐름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좀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밀렸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좀 방향 잡을까요? 이제 일본 증시는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일본 덴산, 닌텐도가 시장 예상보다는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달 결산 실적을 모두 하향 조정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시아프가 상반기 적자 규모가 무려 4천억 엔으로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신해츠화, 히다치 건설기계, 화학과 같은 경기 민감주 58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최근 5% 넘게 급등한 영향에 따라서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서 아마 차익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30일 예정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주가 조정 시마다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선물 12월물에 대해서 수백 장 단위 매수 주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도 재정거래 매수세를 또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중 급등락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본 기업들의 사과학을 살펴보면은 금융주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많은 기업들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 금리 사과학에서 일본 기업들이 이런 M&A나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영인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49.7%의 상장 기업들이 무차익 경영을 하는데요. 쌓아놓은 현금만도 23조 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M&A라든지 사업 확장을 꺼리고 있는데요. 이는 유럽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또 일본 신문들이 계속 발표하듯이 내년 초에는 미국이 재정 절벽에 대한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좀 돌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럽의 매출 비중이 20% 정도 되는 코니카 미놀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말부터 무차익 경영에 들어갔고요. 닌텐도는 차입금이 제로에다가 1조 엔의 보유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수치 제어 회사인 화학 같은 경우에도 6,370억 엔의 보유 현금을 갖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생산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지만 계속 은행 대출을 통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현금으로만 시설을 증설하고 있을 정도로 아마 일본의 기업들은 재무 관리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본 증시의 부진뿐만 아니라 엔고를 초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이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방향성 좀 예측해 주시죠. 네, 오늘도 보합권에서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호황제가 서로가 팽팽히 지금 맞서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호재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일련의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발표된 HSBC의 10월 제조업 지수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사용량이 9월 말부터 서서히 조금씩이나마 좀 개선되는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과 관련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이 국무원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철도, 공학, 농업수로와 같은 인프라 사업이 좀 빨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호재가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반면에 빠른 주가 반등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설 수도 없고요. 또 대규모 채권 발행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요. QE3 그리고 인플레이션,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왜 이런 좀 분석들이 나오는 건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물가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좀 뜻인지 이 부분도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발표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 인프라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돼지고기 가격을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3% 비중뿐이 없지만 그 전체 물가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는 보통 3년 주기를 탑니다. 바닥에서 정점까지는 2년이 걸리고요. 또 정점에서 바닥까지는 1년이 걸리는데요. 지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에 마이너스 18.7루다가 바닥을 지금 통과를 했다 그럽니다. 이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내년 초부터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입 물가와 연동된 그 CRB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미국의 그 양적 완화 그리고 유럽과 일본의 그 양적 완화로 인해서 한머니들이 곡물이나 자원 쪽 상품 가격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그 5월을 바닥으로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민은행은 금리나 지준율과 같은 직접적인 그 금리 지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RP 매수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그 시중에 자금을 지원해줘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